다음에 이제 사실 저런 쪼개는 것 자체가 전처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전처리 성격.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엠니스트를 썼나? 뒤에 한번 보죠 뭐. 그걸 해서 이제 그냥 원래 데이터를 넣었을 땐 96.9%를 군집을 좀 해서 하면은 이걸 전처리해서 하면은 97.8%,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로 최저값하면 98%인데 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책 여기 그리드 서치가 좀 오래 걸리니까 소스를 한번 돌려놓고 볼까요? 이게 엠니스트보다 좀 작은 샘플을 이제 쓴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엠니스트가 28 곱하기 28 이미지인데 얘는 8 곱하기 8 이미지라 그래요, 숫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숫자 로드 디짓을 했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8 곱하기 8이면은 아마 모양이 예쁘진 않을 거예요. 요걸 1 같은 것도 이거 투박하게 나오잖아요. 투박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대신에 요걸 쓰는 거는 데이터가 좀 작으니까 작은데도 뒤에 그리드 설치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이게 0, 1, 2, 3, 4, 5, 6, 7, 8, 9를 맞추는 거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갖고 그냥 이제 핏을 해본다 이거죠. 핏을 하면은 이제 스코어가 96.8 이렇게 그냥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K민즈를 써서 클러스터를 한 50개 정도로 저런 이제 그 8 곱하기 8이면 64죠. 64개 점 그거 상태에서 한 50종류로 이제 나눠서 해봐라. 해서 전처리를 해서 이제 스코어를 좀 보면은 조금 나아진다. 아까 이제 요 96.8인데 전처리 이제 K민즈가 10번 또 돌고 뭐 해서 97이 나왔죠. 96보다 좀 나아졌죠. 조금 나아졌는데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니야 이거 많이 나아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오류가 96이면은 3점 몇인데 이제 3점 몇에서 오류가 97이면은 2점 몇이니까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로 봐봐 28%나 줄어들었네 오류가. 뭐 어느 쪽을 보냐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맞춘 거에서 이제 늘어난 거 보면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오류가 엄청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숫자는 항상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거죠. 통계도 이제 그렇고 내가 일을 많이 했어 강조하려면 이런 걸 이제 해줘야죠. 이런 걸. 그리고 나서 그리드 서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집을 50개로 했는데 이게 요번에 좀 오래 걸리는데 그리드 서치에서 파이프라인 여기 보면은 몇 개나 이 파이프라인에다가 딕셔너리가 이제 2부터 100까지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게 이제 여기 50개로 했을 때 그 시간에 여기는 몇 배나 되는 거죠. 이거 하나 했는데 이거는 99개 하니까 이 시간에 99개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베스트 파라미터 그냥 볼게요. 저는 77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뭐 시간 나시면 돌려보세요. 2에서부터 100까지 쭉 계속 가니까 한참 걸려요. 여기 파라미터 이제 보시면은 책에서는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책은 그리드 서치하면은 거기는 이제 보시면은 319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그리드 언더스코어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해서 N 클러스터가 99인데 저는 이제 제 거는 77 나오는데 책은 99라고 이제 하니까 99는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조금 더 높은 쾌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77이니까 높은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때 스코어는 98이 되더라. 얘도 이제 나아진다 이거죠. 얘도 이제 그냥 조금 나아졌다 얘기하려면 97.7에서 98.2로 나아졌어 하고 많이 보이려면 이제 줄어든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류가 줄어든 걸 이제 얘기하시면 뭔가 많이 나아진 것처럼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그 군집을 이용해서 이제 전처리하는 그걸 이제 본 거고요. 마지막 이제 그 활용의 준지도 학습 활용의 마지막 요그 K-means 클러스터의 이제 마지막 준지도 학습을 좀 할 텐데요. 준지도 학습 혹시 기억하세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있고, 물론 강화 학습은 있지만 일단 얘는 놔두고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말고 준지도 학습은 뭐죠? 절반만 예? 절반만 지도 학습하는 거예요. 딱 절반은 아니고 이제 조금밖에 없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많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적을 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적을 경우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요걸 갖고서 그냥 레이블이 있는 것만 갖고 훈련시킨 거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좀 해놓고 있어요. 그 레이블이 뭐 조금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 사실은 레이블 안 돼 있는 걸 막 이제 다 레이블링 하면 되겠죠. 그걸 뒤에 이제 그 패시브 러닝이라고 이제 뭐 하긴 하는데 일단은 심플한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군집을 막 해봐요. 군집을 해서 딱 보고 첫 번째 군집에 딱 봤어. 거기에 보니까 레이블링이 돼 있어. 뭐 엠네스트라고 그러죠.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은 딱 보니까 여기 그 첫 번째 군집에 보니까 뭐 50개로 군집했는데 여기 보니까 0이라고 레이블링 된 게 2개 있고 1이라고 레이블링 된 것도 여기 하나 있네.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되나요? 0일 가능성이 높아. 2개 하나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 얘는 0밖에 없어. 그럼 0. 얘들은 다 0인 것 같아. 얘들은 다 1인 것 같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손으로 레이블링 안 해도 레이블링 왕창 되는 거잖아요. 준지도 학습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 밑에 레이블 전파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레이블 전파.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그 클러스터 샘플에다가 그 있는 걸 이제 전파해서 훈련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블링 되는 샘플이 많아졌죠. 그걸 갖고 이제 그 지도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지도 학습을 또 쓰는 게 이제 그 대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도 써요. 이게 군집을 쓸 때 대표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막 해요. 클러스터링을 막 하는데 그 중에 그 클러스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그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이미지를 찾으면은 이제 걔가 이제 그런 모양의 대표야. 그 대표되는 이미지 갖고 훈련시키면은 이제 훈련 결과가 조금 나아져요. 이 대표 이미지 찾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샘플에 있는 그 부분이 상당한 오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엄청 오류가 커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점수도 잘 안 나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좀 보시면 여기 K민즈를 썼을 때 하드하고 소프트가 있죠. 하드 클러스터링, 소프트 클러스터링 차이 기억하세요? 하드 소 예? 확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프트는 거의 뭐 확률인 거고, 확률. 하드는 그냥 얘는 1번 클러스터야, 2번 클러스터야, 3번 클러스터야라고 리턴하는 거고. 요거는 그 K-means 같은 경우는 그 확률 대신에 뭘 리턴하냐면 첫 번째 클러스터하고 거리, 두 번째 클러스터하고 거리. 여기 클러스터를 50개로 하라 그랬나 모를 거예요. 첫 번째 클러스터하고 거리는 31.3, 두 번째 클러스터하고 거리는 41. 얼마, 세 번째 클러스터하고 거리는 39. 몇, 점점점. 이렇게 요 점점점 빼고 생각하면 얘는 몇 번째 클러스에 속해야 되는 거죠? 가장 거리가 짧은 39.3이니까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레이블로는 0, 1, 2.
뭐 거기에 속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온 게 이제 소프트 이제 그 K-means인 거죠. 그때는 펑션을 프리딕트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뭐 그런 게 아니라 트랜스폼 하면은 이 거리로 나온다 이거죠. 자, 대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요 수식을 쓰는데, 요 수식. 자, 요게 이제 x 디지티스트 거리예요, 거리. 자, x 디지티스트를 numPy에 아규먼트 미니멈이 되는 아규먼트를 미니멈의 아규먼트를 찾아줘 그랬어요. 엑시스는 그 0인 엑시스로 해줘 그랬어요. 요놈의 쉐입은 뭐냐면은 1347하고 50이에요. 1347, 50이란 건 뭐냐면 이쪽이 행이 1, 3, 4, 7이고 이쪽이 클러스터 개수 50개예요. 50개. 자, 그러면 요 놈을 미니멈인 아규멘트를 찾아봐. 근데 축을 0인 축을 찾아서 해봐. 그럼 쉐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개 남는. 몇 콤마 50죠? 1,50. 1,50? 왜요? 축을 없앴으니까. 1,50. 예, 그렇죠. 근데 요 얘는 없고 그냥 50. 축이 하나 없으니까 축이 아니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요거는 나중에 루나님이 이제 그 계산하는 걸 이제 그 나중에 보충 강의해 주시면 되겠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축이 그렇죠. 그때 이걸 머릿속으로 막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심플하게는 이제 요 축, 이 찾는 거, 이게 축이 줄어드는 액션이거든요. 하나가. 그럼 0인 축은 뭐냐면 이제 그 몇 번째 대괄호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맨 바깥에 대괄호가 없어진다고 쳐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50개씩 있는 거죠. 50개. 얘네들끼리 이제 다 자기 혼자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까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오퍼레이션 하죠? 요쪽에 이제 요거 하나의 대괄호로 만들어야 되는 바깥의 대괄호 감싼 대괄호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미니멈인 걸 찾아줘. 그럼 어느 걸 비교를 하냐면 여기서 비교하면은 요 괄호들이 안 합쳐지잖아요. 합치려면은 요쪽 축, 얘 비교해서 미니멈인 걸 찾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봤을 때, 뭐, 1340 중에 이제 그 미니멈의 아규먼트는 여기 1347 중에 이제 그 100번째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요 줄줄로 1347 해서 이제 보면 200번째더라. 그래서 이 클러스터 50개, 이거는 클러스터가 50개 클러스터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50개 클러스터에 가장 가까운, 중심에 가장 가까운 이제 샘플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 샘플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그 대표 샘플로 한 거랑 이제 그냥 앞에서 50개를 구한 거랑 이제 훈련에 넣었을 때 훈련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이제 소스에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그 소스를 한번 보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지도 학습. 첫 번째는 뭐냐면 레이블을 50개만 돼 있다고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50개 레이블 된 게 이 X 트레인의 앞쪽에 50개 그냥 무작정 이제 50개 한 거예요. 50개 안에 물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포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0을 앞쪽에 다 몰았어. 그 다음 1 몰았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훈련이 안 된 샘플이 생겨서 아주 점수가 낮을 텐데 다행히 요 샘플은 그래도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앞에 있는 50개를 딱 취하더라도 셔플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83%가 나왔다 이거죠.
50개만 훈련시키면은. 다 훈련시키면은 얘는 이제 그 90몇 프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한 피 트랜스폼을 했어요. 피 트랜스폼은 뭐가 나오죠? 디스턴스, 거리. 이게 확률인 거고, 그 중에 아까 계산한 아그미니를 이제 계산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인덱스다 이거죠. 우리 이왕에 이제 그 인덱스들을 한번 찍어볼까요? 인덱스. 자, 이게 요 첫 번째 놈은 633, 첫 번째 애들에서는 첫 번째 클러스터는 633번째 샘플이 이제 가까워요. 581번째 샘플, 621번째 샘플,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 이제 그 나온다 이거죠. 근데 왜 5개만 나왔냐?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어쨌든 이게 5로 세팅돼 있었는 모양이네, K가. 제가 요거를 수행 안 시킨 것 같아요. 위쪽에 K가 해서 5개로 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50개가 나오는 게 맞죠. 첫 번째 클래스는 911번째 놈이 그렇고 해서 얘들이 이제 대표다.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50개 그 대표 그림을.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좀 크게, 요거 좀 크게 그리는 게 요건데, 이거 앞에 숫자가 얼마로 보이나요? 4요. 4, 8, 0, 6, 8, 3. 얘는요? 7. 7, 7, 7, 9, 2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3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야, 요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수동으로 여기 레이블링 해보자. 50개밖에 안 되니까 수동으로 해도 될 거야. 그래서 4, 8, 0, 6, 8, 3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점점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소스 코드가 문제다 이거죠. 사실 그걸 수동으로 안 해도 이제 요 Y에 들어가 있잖아요. Y 트레인에서 그 인덱스 요거를 딱 하면은 480, 68377 이렇게 하면 되는데, 책에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레이블링 지정하자 해놓고 여기다 뭘 써놨냐면 제 소스만 잘못된 건 아니겠죠, 설마? 웬 갑자기 01, 3, 27, 64 이건 뭐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대로 그냥 샘플 소스를 그냥 돌리면은, 돌려서 스코어 나오면은 9%밖에 안 나와요. 9.5, 0. 이 뭐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소스 이걸 어떻게 0, 1, 3, 2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고, 제대로 이제 고치려면은 그냥 요걸 그냥 쓰면 돼요. 요걸 그대로. 요 Y 트레인 그냥 이제 물론 손으로 이제 요걸 다 타이핑 하셔도 좋은데 그냥 요걸 그냥 쓰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돌리시면은 92%. 아까 뭐 80 몇 프로보다 이제 훨씬 나아졌죠. 92.2.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오류다라고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표 샘플 갖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보실 거는 앞에 그냥 50개를 그냥 랜덤하게 한 것보다 대표를 잘 찾아서 하면 좋은 샘플 갖고 훈련시키면은 잘 훈련된 결과를 얻는다 라는 이제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 전파예요. 레이블을 이제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원리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클러스터에 있는 그 대표 샘플의 거를 그 넣어서 전부 다 이제 그 레이블링
그 자동으로 이제 하게 하고서 스코어를 보시면은 스코어가 왜 안 나오냐? 93.3. 아까 얼마죠? 92.2에서 93.3으로 늘었어요. 여기서도 리포팅 하실 때, 1% 늘었어요. 라고 리포팅 하실 수도 있고, 오류가 한 20% 줄었어요. 30% 줄었어요. 라고 이제 리포팅 하실 수도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대요. 더 나을 방법이 있을까요? 책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방법인데, 그 여기서 이제 그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했는데, 군집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군집이라는 게 항상 그 경계에 있는 놈들이 다른 클러스터에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경계에 있는 것들은 빼고 하자. 가까운 거 이제 그 75%만 하자. 여기 20%는 경계에 있어서 다른 클러스터에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제 책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몇 프로, 여기 그 321페이지에는 거기 그 퍼센탈 클로지스트 20%에서 20%가 돼 있는데, 소스는 75%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로 그냥 이제 그 해서 하면은, 소스로 75%에서 하면은 93.5, 아까는 얼마였죠? 93.3에서 0.2% 나아졌는데, 책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20%로 하면은 94가 나오죠. 그러니까 괜히 이게 클러스터라는 게 항상 이 모양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놈을 빼고 프로파게이션 한 거예요. 뭐 샘플이 많으면 많아서 좋다 해서 다 이제 클러스터링 된 거를 다 이제 프로파게이션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이거죠.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은 오류는 많이 줄어들었다. 리포팅 하실 때 큰 숫자로 잘 리포팅 하시면은 이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레이블이 그 프로파게이션 요 말이 좀 재밌어요. 좀 나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전체를 다 프로파게이션 하면은 경계에 있는 놈들 때문에 잘못 레이블링 된 게 있는데, 그걸 빼고서 하면은 이제 잘못 레이블링 된 게 거의 다 없어서 그냥 사람이 정확하게 한 거에 거의 가깝게 98%, 99%가 이제 다 정확한 레이블링이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레이블링 해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 수고를 엄청 줄여든 거죠.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요 놈이 그러니까 이 비지도 학습에 이제 그 큰 힘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여기 이제 능동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능동학습. 그 수동학습은 뭐고 능동학습은 뭐냐. 요 말만 정리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동학습, 능동학습 320페이지에 그 아니구나. 내가 이게 책을 꼬부려 갖고 320페이지인 줄 알았더니 322페이지네. 322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는 말로 설명된 걸 그림으로 이제 했어요. 뭐냐면은 수동학습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레이블링 안 됐으니까 사람이 다 레이블링 해야 되겠네. 엄청 다 한 다음에 이걸 갖고 그냥 해요. 수동적으로 이제 그 선택하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학습은 뭐냐면은 조금 이게 처음에 그 클러스터링 같은 걸 이제 뭐 조금 그 작은 작게 레이블링 된 상태에서 조금 갖고 한번 훈련시켜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안 맞아.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 얘들은 맞았잖아. 얘들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못한 거, 얘가 잘못된 거죠. 지금 전체 샘플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레이블링 된 게 이렇게 있어요. 훈련시켜 봤더니 요런 부분이 틀려. 요 놈이 틀렸어요. 그럼 요 놈 중심의 데이터들 여기만 골라다가 레이블링 해요. 여기 것만.
그러면 이제 레이블링이 이제 돼서 그 놈 갖고 훈련하면은 이제 요쪽은 레이블링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렉티드, 선택적으로 이제 레이블링 할 걸 고른 다음에 그걸 갖고 훈련시키면은 좀 더 빠르게 사람 수고 전체를 다 레이블링 안 해도 그 전체가 레이블링 돼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능동적으로 내가 이제 그 레이블링한 걸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 다양하게 이제 클러스터링을 쓰고 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하고요.